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바로 독일 가시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물 블로그로 활동하고 있는 쿠자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쿠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운영한 지 1년 정도 되었고요. 유튜브를 2021년을 맞아서 꼭 도전해보고 싶어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너그러 이해해주시고 또 좋은 마음으로 항상 좋아요와 구독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저의 이름은 쿠자이너입니다. 쿠자이너란 뜻은 요리하다의 쿡과 디자이너의 자이너를 합성한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제가 디자인 전공을 했지만 사실 디자인에 큰 흥미나 소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군대에서 취사병을 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경험이 참 도움이 많이 되어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요리책을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당시 운영했던 블로그 이름이 나는야 요리하는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그때 쿠자이너 이름을 10년 전에 사용을 했었지만 또 한 번 식물 집사로서 사용을 하고 1년 동안 식물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쿠자이너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이름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식물 유튜브의 이름도 쿠자이너입니다. 제가 여기 아파트에 별도의 공간에 온실을 지은 것은 바로 접근성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15층인 복층 아파트예요. 다만 단점이라면 전에는 같은 층에서 1대1 밀착 케어가 가능했어요. TV를 보다가도 저 식물이 물이 없어 보이네? 왜 저 식물이 힘이 없지? 벌레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 바로 대처가 가능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말고 별도의 공간에 온실을 짓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매일같이 고된 일을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온실을 방문해서 식물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는 그 일들이 결코 행복할 것 같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식물을 좋아한다고 한들 가까이에서 제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것과 매일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파트에 온실을 짓고 있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만족입니다. 제가 식물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독일 가시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샀어요. 바로 독일 가시님의 식물이 아프면 찾아오세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캐는 피아니스트, 부캐는 식물 집사. 요즘은 또 부캐 전성시대잖아요. 저는 본캐가 자영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캐인 이 식물 집사의 일을 열심히 해보고자 식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의 개수는 대략 180개 정도가 되고 있어요. 주로 몬스테라, 그리고 가장 많은 건 필로덴드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박쥐란, 양치류, 그리고 고무나무와 야자나무를 주로 키우고 있는 식물 집사입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게 된 이유는 바로 우울증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1년 차에는 열심히 하자. 그리고 2년 차에는 이제 조금 알만한데, 알 것 같은데. 그리고 3년 차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아마 겪는 문제 같아요. 내가 과연 이 일과 맞는 걸까? 좀 현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그 손님이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게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야간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차는 사실 약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다가 한 2, 3개월 되니까 약 효과도 생기고 이 정도면 그만둬도 되겠는데? 라고 제 스스로 약을 끊었던 것이 사실 좋지 못했던 결과를 이끌어냈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후 1년 뒤 다시 이 우울증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잠을 못 잤고요.
그리고 밤마다 막연한 죽을 것 같은 생각, 그리고 내가 숨을 잘 쉬고 있지만 숨을 못 쉰다고 느끼는 그런 패닉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다시 우울증 약을 먹게 되었고, 우연히 방문했던 화원에서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있고요. 안타깝게도 라벤더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 누군가가 훔쳐가는 바람에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키웠을 때 생각보다 저렴한 국민 식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한 식물이었어요. 왜 집에서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키우면 죽는 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키울 수 있는 걸까? 그런 공부를 하면서 식물이 커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 둘 모으던 식물이 바로 지금의 180개의 식물 온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식물들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식물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나니까 어느새 우울증 약은 먹지 않게 되었고, 지금 3,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우울증 약은 더 이상 먹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우울증에 약해지지 않고 우울증을 잘 케어하는 방법,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 바로 식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바로 이 식물은 저를 살린 은인과 같습니다. 식물은 가드너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느냐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햇빛이에요. 좋은 빛에서는 과습이라든지 뿌리 썩음, 그리고 식물의 생장에 장애가 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은 물주기, 그리고 이 겨울철과 같은 경우는 온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식물을 다듬고 관리하고 분갈이하고 그리고 잎을 닦아주고, 이 바로 케어의 모든 것이 가드닝의 완성입니다. 앞에 식물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했듯이 식물 유튜브 채널 쿠자이너를 통해서 쿠자이너의 열대 정원의 모습, 그리고 가드닝 팁, 브이로그 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반려식물인들이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캐인 쿠자이너가 본캐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